지금까지의 모습을 좀 이해하고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발달의 성장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목표거든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텐데, 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태어나면서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질까요? 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너로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난 순간 동물입니다. 동물로 태어납니다. 맞죠? 그런데 하등동물과 달리 고등동물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고등동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는 순간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지는데,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에는 무엇을 통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나가 만들어지는가를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발달의 근본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로부터 나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사이에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다고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유전도 있고 환경도 있죠. 예, 환경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는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동물은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등동물은 그렇게 살아가요. 고등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동물인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로부터 그러면은 나라는 이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최초의 환경이 누구였다 그랬죠? 부모이지만은 부모 중에서도 사실은 주양육자가 엄마입니다. 이것을 주양육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양육자가 어머니일 수도 있고, 주양육자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주양육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보육학이나 교육학 쪽에서는 부모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양육자라고 합니다. 이 주양육자가 어머니를 떠나서 시설로 가면은 교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나 교사가 무엇에 관여하느냐 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부터 뭐 하기 시작하나요?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발달에 개입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해되셨나요? 예. 다시 말하면 유전이라는 요소는 제외하고입니다. 유전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나라는 모습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유전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상호 작용을 하잖아. 그죠?
이게 뭔가요?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또한 이거 좀 주세요. 네. 모든 동물은 또한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데 이 상호작용하면서 누가 생기나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등 동물은 상호작용을 언어로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해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언어가 있나요? 인간에게만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하는데 뭘 통해서 하느냐? 언어입니다. 자, 언어의 중요성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인데 그럼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볼게요. 너라는 존재, 부모나 교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뭘 하면서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 상호작용의 중요한 수단은 뭔가요? 언어입니다. 그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는 인간 나와 너를 이해하는 수단이 뭘까? 언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와 너가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는 아직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태어나는 순간. 태어났습니다. 예.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친구가 있나요? 모릅니다. 그건 순수한 동물이에요. 하등 동물이에요. 근데 이 하등 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게 뭔가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지능 발달이거든요. 고등동물이 되는 것은 지능 발달을 말합니다. 지능 발달. 지능 발달이 되지 아니하면은 발달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 발달이 필요한데요. 이 지능 발달을 뭐로 하느냐 하면은 뭐로 할까요? 언어로 합니다. 언어로. 자, 다시 한번요. 나는 태어나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 마주 보면서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만들어져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언어 없이 상호작용해서 내가 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뭘 통해서요?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지능 발달을 해서 성장을 한다. 맞습니까? 신체 발달 놔두고입니다. 신체 발달은 자연 발달로 물론 영양이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 요소 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은 지능 발달입니다. 이 지능 발달은 바로 어디서 상호작용하는 데서 만들어진다. 뭘 통해서요? 언어를 만들어진다. 그럼 언어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요. 나와 너 사이에서 이해를 하는 곳. 그러니까 너가 어떤 말을 하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데 따라서 내가 뭐 하는가요?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해되는 만큼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은 뭐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나란 존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나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생태환경,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일부를 만들어가는데 그때 뭘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능은 어디에 있나요? 뇌에 있습니다. 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지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다중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지능을 다중지능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지능을 알아보자.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뭘 사용했나요? IQ 검사를 했습니다. IQ 검사. 그래서 이 지능 검사를 한 거예요. IQ 검사. 근데 지금 IQ 검사 안 합니다.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8가지, 9가지, 10가지 지능을 중요시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달되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는 지능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능 지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태어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를 써서 얼마만큼 이해를 나를 시켰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해된 만큼 내가 뭐 하나요? 자라갔다. 발달되어 갔다. 그러므로 인간은 최초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슨 발달이냐면은 언어 발달입니다. 언어 발달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의 70%가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를 알아보는 지능입니다. 자, 나와 너의 인간의 상호작용의 수단은 뭐라고요? 언어다. 그럼 이 언어는 뭐죠? 나와 너를 뭐하는 수단? 이해하는 수단이다. 너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너라는 존재가 한 3년 내지 5년 혹은 길면 7년 혹은 길면 10년 혹은 길면 20년 혹은 길면 30년 혹은 길면 50년 동안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언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 발달, 인간 생애 발달 중에 초기 발달에 언어가 미숙하거나 언어가 잘못되면은 내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 자연 환경을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예, 일반 하등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권이 뭐냐? 그 문화권에 따라서 뭐가 틀리나요? 언어가 틀리죠. 예, 그 언어로 상호작용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가서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고 저도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발달이 점점점 이렇게 해서 가속화돼서 30, 40의 속도가 높게 빠르게 발달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이 부모 교육이 필요할까요? 왜 해야 되나요? 초기 발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지 않나요? 태어나서부터 제대로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발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뭘 하나요? 발달 교육을 합니다. 학교 보내는 거, 학교 보내죠, 여러분들이요? 맞습니까? 뭘 발달하기 위해서요? 지식 발달을 위해서, 지식 발달, 좀 더 뇌의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 보내잖아요. 맞죠? 다양한 발달들이 있어요. 다양한 발달들이 있는데 그 발달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 그 다음이 누구죠? 교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그러면은 뭐냐? 교육이. 왜 발달 교육을 하느냐? 왜 발달 교육을 하느냐? 여러분, 발달 교육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모나 교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을 제대로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발달을 해야 될 것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가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뭘 말하느냐?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발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역량을 내가 가져야 될까요? 이게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잘 알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육하면 되지, 그냥 내가 키우고 살면 되지, 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내 아이는 이걸 받고 자랐는데, 여기로부터 자랐는데 이것이 미흡하니까, 이분이 미흡하니까 나도 미흡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발달 교육을 하느냐, 왜 이 교육을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요. 교육자는 부모나 교사가 교육자 맞죠? 예, 교육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 교육, 전문 강사 교육을 합니다. 왜 하느냐? 왜 할까요? 지금 자라고 있는 내 아이, 지금 막 태어나서부터 지금 한 달, 10달, 1년, 3년, 5년, 10년을 자라가고 있는데 자라가고 있는 아이 속에 이 마음 속에 얼마만큼 어떤 발달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그 속에 무엇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아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제가 이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우리를 경유하여서 나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태어난 아이는 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느냐, 어떤 언어를 써서 이해를 시켜서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은 나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발달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속에 안 쌓여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 많이 부족하면 잘못되면 그걸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뭐 하나요? 언어를 가르치잖아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이와 소통해서. 맞습니까? 소통을 하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는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해. 현재 너 나이에는 이런 것이 필요해 하고 알려줘야죠. 그래야 아이가 뭐하고 이해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존재는 이해하는 만큼 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공부도 나중에 안 돼요. 학습이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남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 머릿속에 적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 지능이 자꾸 쌓이면 이제 지식이 쌓여서 지능이 되고 지능이 쌓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뭘 가지고 있나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차이입니다. 언어 차이입니다. 언어 차이. 인간에게는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조금 제가 확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자란 아이는 이미 기본적인 언어를 아는데 내가 뭔가를 좀 더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한다. 그럼 뭐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언어죠. 다시 말하면 책에 담겨있는 언어.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언어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을 내가 뭐로 받아들이냐면요. 언어로 받아들여서 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맞나요? 그것이 잘 조화롭게 통합, 융합, 그래서 만들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건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존재가 되는 또 뭐로 하나요? 언어로 합니다. 언어로 합니다. 자,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초기의 아이들, 생애 발달 초기의 아이는 그만큼 언어로. 그래서 초기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요? 상호작용하는 언어 때문에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이해하나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정체성은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부모. 초기에는 부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 어떤 부모에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혹시 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누구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아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부모, 다음은 교사, 그 다음은 지역사회와 국가,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역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나요? 부모 때문에 만들어졌지만은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발달을 위해서 환경을 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면은 영향 미치잖아요. 우리나라 속에 물이 속에 들어가면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청소년기 때문에 또래가 중요하다는 게 부모보다 먼저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모가 어떤 언어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기만 나의 정체성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존재가 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때는 아동기 초기 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나라는 이 자녀의 정체성,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가름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까지 가는데 누구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 부모. 그 다음에 교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리고 내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복잡한 세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보고 나의 모습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발달이죠. 발달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지능 발달을 시켜주는 역할이 누구가 한다고요? 엄마가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엄마가 아이의 지능 발달. 너 왜 머리는 그 모양이야?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내가 절대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자녀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 윽박 지르는 부모 바보입니다. 바보. 네,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발달 교육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내 아이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고 가늠이 알 수만 있다면은 그 발달을 제대로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려면 내가 한 달 때는 뭐하고 2달 때는 이 아이가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3달 때는 어떻게 무엇이 발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뭘까요? 알아야 되죠. 부모가 그걸 알아야 내 아이 내면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알죠.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데 발달 심리를 모르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언어를 써서 물어볼까요?
상호작용은 뭐로 한다고 그랬죠? 언어로만 합니다. 인간은 언어로만 합니다. 예. 그래서 언어가 안 될 적에 언어가 안 되는 유아들을 심리를 알아보는 검사가 무슨 검사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림입니다. 언어를 표현하기 이전 단계가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일단 언어 하기 전에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나이 60이 돼도 그림으로 할까요? 예? 30이 돼도 그림으로 할까요? 10살이 돼도 그림으로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 발달을 시켜야 돼요. 언어 발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될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미 가늠자를 겨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만큼 내가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남을 그리고 세상의 현상을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 사람은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못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지능 발달이 안 됩니다. 지능 발달이 안 돼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언어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것을 학습에 적용했을 적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능을 발달시키고 그 지능이 발달되어야 성년이 되었을 적에 세상을 사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든 다 뭐로 할까요? 언어로 합니다. 이 속에 있는 언어로 한다고요. 언어로 해요. 예. 내가 지금 3개국의 언어를 한다. 3개 언어를 한다면은 그 3개 국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가서 무언가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중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맞습니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 강점. 그래서 그걸 내 아이에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그 언어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모든 것은 지능 발달을 통해서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럼 지능 발달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지능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발달을 할까요? 문화 발달. 사회 문화적 발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발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능 발달과 문화 발달을 통해서 인격체가 만들어집니다.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세계관, 가치관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왜 형성될까요? 무슨 발달? 사회문화 발달. 사회문화 발달은 뭐를 말합니까? 누워있을 때는 누구만 주의하는 자하고만 상호하죠. 벌써 사회적 동물의 역할을 최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누워있다가 디디고 있다가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걷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본래적 미션을 찾아가는 거죠. 본래적 미션이 뭔가요? 직립본인입니다. 인간은요. 동물은 기고 다니지만은요, 사람은 서서 다닙니다. 두 발로 다니는 특징입니다. 위를 보고 가야 돼요. 위를 보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나를 찾아가는, 나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누구와 상호작용할까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발달, 사회적 인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포함되나요? 엄마 곁을 떠나서 다른 또래들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속에 가서 드디어 문화 발달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나는가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라는 속에서 우리는 세계관,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윤리 도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윤리 도덕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윤리적 인간인가는 이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라는 것이죠. 상호작용하는 거, 뭐로 상호작용할까요? 또, 뭐로 상호작용합니까? 역시 언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원래 이주하기 전에 본국에 있는 언어만 사용하고 한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한국에 와 있는 이상 한국의 언어로 소통을 하셔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을 이해하면서 세계관,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본국에 있는 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쪽만 살아간다? 생각한다? 그쪽 언어만 가지고 생각한다? 그쪽 언어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회 문화는 지금 한국 사회 문화인데 중국의, 일본의, 베트남의 것만 가지고 여기서 살아간다? 엄청 제한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속에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다면은요, 우리라는 속에서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져 간다. 조금 확대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우리라는 속에서 나의 인격체를 만들어가면서 드디어 나라는 정체성을 지금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정체성. 자, 여기까지가 청소년 초기, 청소년 초기. 여기까지가 이제 나가 만들어진 청소년 초기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인간이 발달되면은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데 이제 청소년 초기 한 8, 9세 부터 언제까지냐? 진정 나를 이해하는 데까지가 이게 언제까지냐? 따라서 성인 기준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4세, 18세, 20세, 30세도 있는 나라, 29세인가 30세도 있는 나라도 있긴 있던데요. 그럼 정체성이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정체성 확립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한다면은 이 정체성은 언제까지 확립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나를 이제 찾는 것은 직업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전공을 찾고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전공 찾는 순간 나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대학을 가는 순간. 그래서 8, 9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완성되는 건 이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때 부모의 역할이 있을 거고, 맞나요? 이때 부모 역할이 있을 거고, 이 앞에 부모 역할이 있고, 또 이 앞에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부모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누구 역할이요? 교사의, 지도자의 역할이 점점점 커지죠. 그리고 사회적 만남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어떤 친구들을, 어떤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엄청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되면은 이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그게 중요하죠. 자, 발달이란 뭐냐? 발달이란 뭐냐?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두 가지 발달을 말씀드렸는데 이 발달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발달 1차적으로는 지능 발달, 2차적으로 소외 문화적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발달되어 간다. 특별히 이 지능 발달과 사회 문화적 발달을 통해서 인격체,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고요. 윤리관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발달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 아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내가 개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담자나 컨설턴트나 코치나 찾아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찾아오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너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많은 연구 이론과 학문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바가 있으니까, 이미 검토된 바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미리 배워 가지고 그래 너 시기면은 이런 발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그래 해보자.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가늠자가 있어. 해보자. 말해봐.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뭐 청진기대고 알아보나요? 아닙니다. 뭘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속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것은 성장되지 않고 있구나. 성장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판단하건대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내가 전문가니까 알죠. 네 속에 일어나는 일을 이미 배웠고 알고 있어. 많은 경험치들을 통결해서 이론으로 만들고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적용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이라는 절차, 컨설팅이라는 절차, 코칭이라는 절차,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느냐? 바로 생애 발달의 주기에 따른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내 자녀를, 남의 자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 그래서 이 아이의 내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 언어로 해결해야 된다.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왜 지금 다문화 우리 부모님들을 이번에 모셨느냐? 우리 안산에는 다문화권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게 만들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긴 오셨는데 뭘 아셔야 되느냐? 발달에 대한 이론적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이 속에 채우셔야 알 수가 있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판단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발달 교육을 배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지 않으면은 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제가 언어로 전달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교육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가 이해가 되고 있냐 안 되고, 뭘 통해 가지고 언어를, 또 언어가 쓰여져 기록되어 있는 도서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책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해를 잘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나중에 강의를 하실 적에 학습자를 얼마나 잘 이해를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시키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예, 질문하세요. 네, 이해했는데요. 이해했는데 저도 부모님이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이거 베트남 다문화 가정은 특징은 바로 한국은 오기 전에 옛날은 공부하지 않아서 한국어 공부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많이 공부하지만 그냥 베트남에서 그냥 나는 글씨만 공부할 거예요. 대화하지 못해서. 근데 한국 오는데 특징이 이거는 와이프 두 양육자는 어머니 하지만 남편도 부모 교육 들어야 돼요. 여기는 실무리로 일단은 그 한국어 가르쳐라. 근데 나는 한국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표현한 상호작용 애기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선 저는 요즘에 이쪽 하나 베트남 우선을 가르쳐라. 근데 반대로 뭐 알아요? 집에서 남편은 베트남 가르치지 마. 너 베트남 말하지 마. 우리 이해 못하니까. 그 아기는 혼란스러워서 언어 판단 못해요. 그런데 엄마도 혼란스러워서 나는 지금 한국어 부족하니까 계속 한국어 가르쳐야 돼. 근데 언어 표현은 뭐 짧은 거는 언어 표현 애기는 너무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두 가지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남편들도 부모교육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는 오래전부터 이구동성으로, 왜냐하면 양육자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거니까, 예,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는 정책적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예, 그리고 혹시 이 과정 중에서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의 남편들과 같이 오시던가 아니면 특강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남편들 따로 또 부모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근데 남편들이 대부분 뭐 하나요? 일하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일단 여러분들의 몫이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요, 베트남의 엄마는 안다 라고 했을 적에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먼저 이 지식을 다 배워서 베트남어로 다시 아이에게 다시 가르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한글로 배운 거를 다시 베트남어로 다시 아이에게, 그래야 아이가 베트남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모르는 한글로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것이 안 되고 나를 형성하는데 부족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기여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사는 분들은 한국어를 잘 아셔야 되고, 한글로 내 자녀를 키우시면은 어떤 유익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 베트남어도 알고 한국어도 안다. 그러면 한글만 알고 있는 한국인보다는 베트남어도 알고 한글도 아는 베트남, 누가 더 성공할까요? 맞나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정착하면서 훨씬 한국 사람보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강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발달 교육이 중요하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발달 교육이 필요하다. 발달 심리도 필요하다.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발달 심리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